안녕하세요. 3월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3월 모의고사가 수능과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성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일까요? 어떤 사람은 고1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말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말이 나올 때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재미로나 장난으로 하는 말은 아니죠. 물론 그냥 약간의 어떤 위트나 그런 게 숨어 있긴 하겠지만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친구가 3월 모의고사에 3등급을 맞았다고 칠까요? 고1이라고 가정할까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면 실제로 그 수능 성적이 3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보통 일반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달라요. 재수생이 보통 10만 명, 13만 명? 검정고시 출신까지 해서 최소한도 보통 요사이 13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당연히 점수 떨어지죠.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 국어가 성적이 그만큼 잘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3월 모의고사가 만약에 3등급이라면 지금처럼 공부하면 수능도 그 수준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고 뭔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방법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데 방법을 바꾸지 않고 노력도 변하지 않는다면 성적도 당연히 변할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잘못 치지 않거나 내가 운이 좋지 않으면 성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것은 뭐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노력이 부족하면 노력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노력은 충분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문제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영어 수학은 모두 1등급이고 뭐 과학이나 사탐이 1등급인데 국어만 3등급이나 4등급 나온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 보고 너 노력을 안 했구나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냐 하면은 국어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럼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선생님의 문제하고 어떤 자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서 자신의 문제라는 것은 노력을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방법이 잘못되면 자기가 좋은 방법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그것이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배나 뭐 어떤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이쪽 저쪽 다녀도 생각보다 가르치는 방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잘못됐다면은 그 잘못된 점을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되고, 문제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문제예요. 자, 이제 문제를 선생님의 문제로 가져가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선생님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강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숙제 중심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숙제를 많이 내주는 선생님은 숙제 중심이에요. 물론 강의를 하죠. 누구나 강의를 합니다. 예. 강의는 다 하지만 숙제를 많이 내주면 숙제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숙제가 적으면 이제 강의 중심이죠. 근데 강의 중심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원리나 개념을 갖게 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지문을 해설만 해요. 대부분 이런 거죠. 여기서 해설이라는 것은 글의 구조라든가 어떤 그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밑줄 긋고 이것은 어떤 뜻이야, 이것은 어떤 뜻이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요약 정리한다고 할까요? 그쪽에 가깝죠. 여러분, 요약 정리하는 것은 요약 정리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어떤 글의 전체의 어떤 구조라든가 핵심을 배운다고 보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읽는 이론이 중요하면 이론 중심의 강의를 들으셔야 하고, 해설 중심의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해설 중심으로 듣고, 숙제 중심으로 듣고 싶은 사람들은 숙제 중심으로 들어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숙제는 자기 혼자서도 노력해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숙제로서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내주는 것이나 자신의 문제나 이 노력의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국어가 안 된다면 노력의 문제인지, 그죠? 그게 이제 노력의 문제라면 자신이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해결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그거 선생님의 문제라면은 선생님을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글을 읽어보고 글을 딱 읽은 다음에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첫째,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왜 생각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읽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특정 지형이나 어떤 바위라든가 건물 이런 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읽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싹 지나가면서 보면은 기억이 전혀 안 나죠. 다시 말하면 공간을 구조화했을 때 지형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도 똑같습니다. 의미를 구조화하면서 읽어야지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다 읽고 나서 백지에다 글을 써보세요. 그래서 1문단부터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최소한도 기본적인 이야기, 핵심 개념이라도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은 독해를 웬만큼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글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장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글이 화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글을 읽었다고 하면은 그거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뭐냐면 주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글의 주제는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학생들은 어떤 글을 읽은 다음에 화제는 물론 주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읽은 글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글을 읽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 글이 주제가 뭐고 화제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고려해 보세요. 그분은 해설식 강의를 하지 이론 중심의 강의, 개념과 이론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론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화제와 주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단의 주제는 000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문단의 주제가 0000인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000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망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국어는 그 기본적인 독해만 딱 되면 한 달 내지 3달 사이에 급격히 성적이 오르는 게 국어예요. 왜냐하면 영어나 수학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익히고 반복하고 외워야 됩니까? 하지만 국어는 별로 외울 게 없어요. 글을 읽는 방법 하나면은 성적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강사를 찾아가서 배우세요. 그 다음에 그러시면은 엄청난 독해 성장이 일어나고 성적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3월 모의고사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만 열심히 해서 4월 모의고사 치면은 고3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성적을 얻을 것이고 6월 학평에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고 수능은 여러분 대박을 칠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3월 모의고사.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세요. 바꿔야만이 성적 오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